사실 제일 쉽게 생각하면 학급 교육 과정의 좀 더 세분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나온 취지가 주체성, 그 다음에 뭐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니까 학생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율적으로 너희가 교육 과정을 좀 더 편성해봐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율시간과 연계해서 2025년, 그러니까 내년 3, 4년부터는 요거로 이제 저희가 짜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크게 부담은 먼저 가시지 마시고,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제 요렇게 요 파일도 다 드릴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운영 사례와 뭐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올해 학급 교육 과정을 교사 교육 과정으로 이용할 예정이어서, 물론 이대로 다 하진 않을 거지만, 이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올 꿈실, 꿈잼에 관련된 뭐 문서 하나 정도도 여기 사이에 끼워 넣어서 운영하시도록 안내할 거고요. 사실 저는 작년에 선제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학년별로 자율시간을 활용한 교사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형으로 운영을 했고, 이 예시 파일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장님들 중에, 나도 올해 한번 미리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파일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학년 파일 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 5학년에서 내주신 그 계획서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3월부터 1, 2월까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세부 계획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마지막에 보고서까지 작성하신 파일을 제가 드릴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정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꿈실이나 꿈잼을 이제 저희가 전체 할 수 있도록 열어놨잖아요. 그거를 교사교육과정이랑 연결해서 하게끔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휴업과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이제 가장 힘든 게 교육과정 부장이거든요. 지금 썰이 올해 국군의 날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 소문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원이 때 이럴 경우에 저희는 방학 일자를 조정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한 문구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정이 될 경우에 랑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안을 통과시키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학원이 끝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방학 일자를 조정하겠다고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태풍이 치거나 혹은 뭐 휴업일이 새로 지정돼서 학사 일정이 변경이 된다면 먼저 이제 예를 들어 5교시가 있는 수업 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5시간만, 5시간만큼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건들 것은 학기 말 교육과정 시수 조정기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짝수 학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앞으로 새로운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 다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데, 홀수 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러 더 여유를 가지고 시수를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시수 조정기를 다 삭제해서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버렸다. 이런 다음 해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두 번째, 방학식, 개학식을 블록타임으로 5교시를 진행해서 이제 몇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모자른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수요일 날 특정 요일마다 블록타임으로 플러스 1해서 몇 주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교시 하던 수업이 이제 대부분 수요일에 가장 짧게 들어있잖아요. 그때를 뭐 3주 동안 6교시로 하는 거예요. 대신 블록타임으로 해서 최대한 하교 시간을 짧게 해서 하면 이제 대부분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수가 충분히 남으면 삭제해도 되지만 가급적 건들지 않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흰남노로 인해서 휴업하고 저희 현장 체험 학습일이 변경되면서 시수를 변경했던 거고요. 요 파일은 제가 다 공유해 드립니다. 네,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디서 이제 뭐 추가를 할 거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5교시 하던 걸 6교시로 다 플러스해서 지금 몇 주간 운영하고 있죠. 이게 블록타임으로 다 운영한 거고요. 요거는 작년에 현장 체험학습 미실시로 플러스 2를 확보했던 게 다 사라졌을 때 1하고 2학년은 충분한 여유로 2시간을 삭제했는데 이때 거의 저희 플러스 5, 6 이때 이만큼 정도였어요. 그래서 삭제했고요. 3, 4는 여유가 별로 없어서 블록타임으로 계약식과 방학식을 운영했고 5, 6은 시수 감축기를 삭제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 먼저 내부 기한을 하셔요.
기한을 하시고 결제를 받으신 후에 나중에 추후에 학원이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 요대로 하시면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전교 시간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뭐 이미 다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학년별 교과 시수 확정이 되면 교과 시간표를 먼저 짭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사 원어민 시간표를 짜는데 이제 저는 전체적인 틀을 보기 때문에 특정 요일에 교과가 과다하게 몰리지 않도록 분산을 제가 다 조정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에는 교과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풀로 6교시나 5교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도서실이나 컴실을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부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맡은 특별시 시간표를 다 완성하시면 학년 시간표 작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스포츠 강사 경우에는 최대 21시간까지, 원어민은 22시간까지 수업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서 짜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외부 강사가 오거나 사서 영양 보건 수업 시간표는 학년부장님께서 알아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안내만 먼저 해드리는 편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 실수에서 증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요건 올해 규정이에요. 네, 올해 규정이고요. 작년에는 9시에서 17시로 권장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대신 일일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그냥 생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늦게 오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장 선생님께서 최종 결재권자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5시에 오면 5시에 잡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결정해서 실수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진로교육이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네, 하나는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이고요. 하나는 창체 속에 들어있는 진로활동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교육과정 연계 교육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분사형, 집중형, 혼합형을 이용해서 초등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해라. 요게 오는 거예요.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분산, 집중, 혼합형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6학년 집중형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총 시간, 수업 시간의 5% 이상을 편성하라고 돼 있죠. 요거는 교과랑 관련해서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체 실수에 막 50시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체 속에 들어있는 거랑 교과랑 연결하는 걸 합해서 총 수업 실수의 5%를 짜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6학년 부장님한테 진로교육만 예를 들어 뭐 55시간 계획을 학년교육과정에 넣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창체 속에 있는 이 진로 활동은 학년 군별 17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8시간 하고 2학년 때 뭐 9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거다. 네, 이 다른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보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게요. 힘드시죠? 네. 자,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마지막은요. 이것도 학운위 심의사항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 2024 학교 운영의 길잡이 리플렛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학운위에서 심의 의결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진짜 저희가 그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는 진짜 이것도 심의사항인가 이런 건 사실 거의 아닐 확률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주의하실 점은 방학 기간 중에 하는 교육 활동이나 수련 활동도 심의 받으셔야 돼요. 영어 캠프라든지 기초학력 캠프 이런 것도 심의사항인데 이거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이 부분 챙겨서 하시면 되고 이제 이 원고 나중에 다 들으셨을 테니까 더 자세히 보시려면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벌써 10시 반이 됐는데, 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질문해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이 두 가지 답변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선생님께서는 학교장 경영관 바꿀 때 저희가 직접 써서 바꾸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교장 선생님 사바사이긴 하신데, 사실 저희 교장 선생님은, 부장님이 한번 짜봐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짜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네, 두 번째는 꿈쟁, 꿈실 계획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받았지만 이제는 전체가 다 하라고 왔고 별다른 계획서나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어차피 학년 교육과정이나 학급 교육과정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정도는 넣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사교육과정 짜는 의무 아닙니다. 네, 의무는 아닌데,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도 학급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학급 교육과정 약간 트렌드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래서, 교사교육과정이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미리 짜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네. 진로 5% 이상은 포함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창체랑 교과 연구를 합해서 집중형으로 하겠다면 55시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진로 교육을 집중할지 분산할지 혼합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셔도 되고, 사실 저는 6학년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6학년 부장님이 어차피 그 전환기 교육 하시잖아요. 2학기 말쯤에. 그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건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